문재인 씨가 2020년 5월 10일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이 비대면 의료 서비스, 얼굴을 대하지 않는다 해서 언택트 의료 서비스, 이 말을 더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온통 영어가 뒤섞인 그런 만든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주체성 없이 영어는 왜 또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섞어 쓰는지. 아무튼 이번 기회에 모든 공무원은 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당부해 둡니다. 이 국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한국식 한자를 포함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자는 중국말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엄연히 중국식 한자, 일본식 한자, 이것은 우리 한국식 한자와 구분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문재인 씨는 이렇게 말을 했죠.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 이 말 자체가 틀렸다, 그런 겁니다. 소개한 이 세 가지, 이것은 중국 코로나 팬데믹, 그러니까 이 팬데믹은 세계적 대유행, 어떤 그 전염병의 일정한 상태, 이것을 가리키는데 그것 때문에 싹튼 신종 산업이 아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씨,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하도 나발을 불어대니까 이것이 마치 중국 코로나라고 하는 창조주가 만들어낸 것이고, 문재인 씨에게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이런 홍보를 하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국 코로나와 함께 살기 위한 산업 분야가 아니다. 근래에 전문가들이라든지 혹은 정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걸핏하면 이제는 코로나 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 이제 중국 코로나하고 동반해서 같이 살아가는 그거밖에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과거에 무슨 패스트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패스트 이야기하면 그 패스트 이후와 이전이 달라졌는가? 그것은 다른 이야기죠. 이번에도 말은 그럴싸한데 애초에 핀트가 어긋났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류는 중국 코로나와 함께 살기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어째서 중국 코로나를 우리 식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가? 거기에 국민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문재인 씨에게 좀 덜 속을 수 있을 것 같이도 보입니다. 첫 번째,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중국 코로나와 함께 살기 위한 산업 분야가 아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중국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 분야도 아니다. 그렇죠. 이번에 문재인 씨가 이 말을 하고자 했다면 적어도 중국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 분야다, 이 정도는 말을 해줬어야 하는데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그 정도도 안 되는 인물인가,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언택트 의료 서비스,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또 뭐 비슷한 그 IT와 접목해서 실용화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중국 코로나가 없었으면, 그 중국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이 없었으면 이것이 안 올 것이었는가? 이제 이러면 여러분이 눈치를 챘을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21세기의 기술 발달에 기반을 해서 우리 인류의 생활 형태가 변화하는 그런 사건일 뿐이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뜻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문재인 씨는 한 점을 본 것이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한 점을 보고 잘 됐다 하면서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겁니다. 그 결과 문재인 씨가 지금 새 시대에 주류가 되겠다, 올라타겠다고 한 그 뿌리, 그 기둥은 중국 코로나 대유행이 되었죠. 이것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다 알 겁니다. 살짝 빗나가 있어서 본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중국 코로나 대유행이 얼마나 다행인지 딱 이 분위기다. 바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 리마연 강의에서 했죠. 이와 같이 21세기 당연히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기술 발달로 인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아가야 할 것을 포스트 코로나 산업이다. 이런 식으로 중국 코로나 대유행에다가 묶어놓게 되면 이제 뿌리가 그거 하나인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뻔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곰곰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리 도덕감이 없고 인간이 천박해도 그렇지. 또 그 인성도 아주 메마르고 그렇다고 해도 세상에 다시 없을 악질, 이것은 이제 질병이 아주 나쁜 질병이다 이런 뜻이죠. 악질, 폐질에서 싹 틔운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 이거 좋다고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소위 문재인 씨 취임 3주년 연설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 어째서 인간의 탈을 쓰고 이 지경까지 갔다는 말인가? 이제 그런 한탄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씨 입장에서는 이 중국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한 덕분에 앞에서 이야기한 이 세 가지, 바로 그것이 뭐라고 할까요? 기적처럼, 이 말을 참 좋아했는데 또 쓸 수 있을 겁니다. 기적처럼 얻은 기회다. 이제 그렇게 지금 들떠서 보통 설치고 다니는 것이 아니죠. 그냥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보면은 저럴 일인가,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비대면 의료 서비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언택트 의료 서비스라는 말을 더 자주 쓴다, 그렇게 말을 했죠. 여기에서 논란이 발생한 겁니다. 바로 수년간 이 민주당 계열, 그러니 뭐 문재인 씨도 포함이 돼 있었겠죠. 그들이 극구 반대를 했던, 그러니까 뭐 보수 정권에서 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이걸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원격 의료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 쭉 추진을 해오던 것인데 극렬하게 반대를 했죠. 또 이들의 말에 속아서 의료인들도 밥그릇 지키겠다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의료인들이 이 민주당 그쪽의 본 모습을 이번에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원격 의료 서비스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가 심하죠.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씨가 이야기하는 비대면 언택트 의료 서비스라는 거 하고 원격 의료 서비스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같은 거다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 그 정부가 곤혹스러워했던 그 일을 또 겪게 되니까. 그래서 같은가 다른가를 놓고서 어떻게 하면 이게 같지 않게 보일 것인가. 이제 이런 머리를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이것은 IT 기술이 들어가는 거다. 이것은 뭐 어떻다 이러는데 그런 거 다 그만두고 우리는 그냥 말 자체를 갖고 논의를 해봅시다. 언택트, 비대면 하면은 무엇입니까? 의사가 옆에 앉아서 맥박 안 짚어본다. 의사가 옆에서 환자에게 주사 안 놔준다. 이런 겁니다. 청진기로 들어보지 않는다. 그렇죠. 이러면은 굉장히 쉽죠. 결국 의사와 환자가 접촉하지 않는다. 또 달리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의사 선생님, 의사가 뭐 손을 좀 잡아보고 등을 좀 두드려보고 그리고 그냥 쓱쓱 써서 처방을 해주면은 안심도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더 잘 낫는다. 뭐 당연히 낫는다. 이렇게 믿었던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런 인간인 의사와 접촉을 안 한다. 직접 진찰 자체가 없다. 앞으로 그 병원에 간다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는 겁니다. 지금 가려는 것이 문재인 씨가 하려는 것이 결국은 이것인데 이게 무슨 비대면이든 또 원격 의료이든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의사 못 만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봅시다. 의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환자는 대전에 있습니다. 또 뭐 지역을 나눌 것이다 이런 소리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아니면은 더 멀리 놔도 될 겁니다. 의사는 화성에 있고 환자는 지구에 있고 이래도 좋죠. 자,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의사는 환자를 볼 수 없고 환자는 의사의 치료를 직접 받을 수 없고 둘 사이에는 공간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죠. 공간이, 텅 빈 공간이 있으면 그 사이를 무엇인가로 메워주든지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둘 사이를 연결해 줄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차근차근 살펴보죠. 의사가 환자하고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도 환자로부터 환자의 체온도 재고, 혈압도 재고, 상태도 보고 이래서 환자의 정보를 누군가가 취득해야 하겠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기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거기서 했다고 해도 지금까지는 의사가 진료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정보를 의사에게 전달해야 하겠죠. 그러면 의사는 어떻습니까? 간호사가 체온을 재서 체온이 몇 도다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다르죠.
병원에서 할 때는 의사가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간호사에게 보충적인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최소한 어느 정도는 의사가 직접 본다, 문진을 한다. 이런 것이죠. 그게 불가능해지는 세상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의 정보를 취득하는 의사는 그 정보가 어떤가 하면은 책에서 읽는 거하고 똑같죠. 인터넷으로 뉴스를 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상태로 정보를 취득하게 되죠. 그리고 의사는 그 전달받은 정보를 해득하고 거기에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번에는 의사의 처방을 약사에게 전달을 해야 하겠죠. 또 뭐 이 약사는 AI 시스템이 대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의사의 처방을 전달받은 약사가 그 정보를 해득하고 그것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죠. 이 병원에서 약을 줄 수 없게 할 때부터 이게 이렇게 분리됐으니까 그리고 조제를 하고 환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벼운 질병에서부터 자주 하는 그 주사, 이게 좀 어렵겠다. 뭐 수술은 어차피 가서 받아야 될 텐데 주사 같은 것은 어렵겠다. 그렇죠. 그것도 별 문제는 안 될 겁니다. 약사처럼 주사 기술자가 생겨서 주사만 받든지 그 정보를 가지고 아니면은 기계에 가서 뭐 팔을 들이댄다든지 뭐 하면은 주사 놓는 방식을 좀 바꾸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의사가 환자를 만져볼 수 없고 자기 눈으로 자기 경험과 이런 것으로 직접 살펴볼 수 없다는 그 환경 변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무수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보게 되면 대충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을 고도로 발달한 그 시스템이 대신해 줄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뭐 AI 이렇게 말을 하는 시스템 가능할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의료계가 반발하는 이유가 나오게 되죠. 작은 병원이나 또 그러다 보면 그 무수히 많은 작은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 이들이 점점 필요 없어질 것이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큰 병원에서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갖춰놓고 독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는 겁니다. 이 원격 의료, 뭐 비대면 의료라고 문재인 씨는 굳이 우기는데 시스템이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는 이것은 시스템이 더 방대하고 그 조직이 전국적으로 펼쳐져 있고 또 더 크고 데이터가 집적돼 있을수록 더 우수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한 그 의료 시스템이 되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1위만 살아남는 승자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그런 구조다. 이런 것이죠. 이것은 필연입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독식하는 거, 그것이 기술의 경쟁에 있어서는 추구하는 바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그 종래의 그 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의사가 얼만큼 사람을, 환자를 잘 이해하고 환자와 대화를 잘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했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 그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기술만으로 대응하는
지금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의사 개인의 능력보다는 시스템을 통한 기술적 처리가 주가 된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경험해 본 바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한국전력이 우리나라의 모든 전기 공급을 담당하죠. 이런 식으로 전국적인 의료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이 원격 의료 혹은 비대면 의료를 독차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반발이 심하면 의료계하고 조금 이렇게 담합을 협상을 하는 차원에서 독점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정책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효율성은 떨어지고 반발은 좀 줄이고 이렇게 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의료계의 그 판도가 뒤집히는 것은 달라지지 않겠죠. 이 사업의 성격상 자연스럽게 과점으로 그 과점이 형성이 된다.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이 의료 서비스를 독점하는 거 그게 가능해 보입니다. 전국에 그 보건소라고 하는 망이 이미 깔려 있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보인다. 이 IT 기술이 도입이 되는 이러한 시스템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크고 단일할수록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발 더 나가서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거 혹시 나중에는 국제 간에도 국제적인 어떤 기업이 가능한 것인가? 바로 그 점이 이 뛰어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는 경계선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지구 독점 이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면은 의사니 간호사니 약사니 하는 이런 직업들 꽤 괜찮은 직업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이 각자 따로따로 하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이 모두가 정점에 의사가 있습니다.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고 그 밑에서 작동되는 시스템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비대면, 언택트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시스템에 의존을 합니다. 의사의 가치가 폭락한다. 그것이죠. 물론 아주 기술이 뛰어난 특별한 즉 그런 의사의 경우에는 살아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가? 즉 고도로 발달한 그런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AI하고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AI보다도 우수한 이건 인간만 할 수 있다. 그런 기능을 가진 극소수 그들은 당연히 살아남죠. 이 언택트 의료 서비스, 원격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기술이 발달하는데 그것을 이점만 계속 누리면서 의사도 사실 갖가지 기계들을 사용하면서 좀 더 편하게 옛날 의사가 보면은 저 사람 경험도 별로 없고 그 실력이 별로 없어 이런 소리 하는 거 들어봤을 텐데 기계와 이런 발달한 기술 이것을 이용해서 상당히 편하게 일을 했죠. 다른 분야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신의 실력을 계속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을 좀 게을리하는 그런 중에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이고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들
어쩌면은 인간의 일자리를 하나하나 뺏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그 인간의 게으름의 결과라는 것도 한 몫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문제가 뭐냐? 발달한 기술과 인간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가는 것은 뭐 저항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거부할 일도 아니죠. 바람직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들여오면서 인간의 삶이 달라질 때 어떻게 하면 그 충격을 최소화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이 기술을 발달시킨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포스트 코로나, 그래서 신산업이야 이러면서 한국에 그냥 확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일종의 재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제 그 부분이 걱정스러운 것이죠. 이게 이렇게 되면 광의의 의료계 이제 널리 거기에 뭐 약사도 같이 휩쓸릴 건데 그들이 차례차례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의료계에서 이 사실을 제대로 알면은 목숨 걸고 이제 그 시기를 늦추려고 하겠죠. 밀려오는 파도를 어떻게 할 도리는 없는데 좀 서서히 왔으면. 근데 문재인 씨는 가서 초대하는 겁니다. 쓰나미를 초대하는 것이죠. 이런 지금 참 복잡한 상황입니다. 의료계에서는 늦추고 싶기도 하고 상황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 문재인 씨에게 붙어서 돈 벌고 싶은 공룡들이 있죠. 이번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을 버는 것은 그 의료계보다는 IT 쪽이 될 겁니다. 그 공룡들이 박수를 치는 것이죠. 같이 밀어붙이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문재인 씨하고 청와대는 빨리 하자 이러겠죠. 그렇지 않아도 5월 13일 청와대에서 긍정 검토한다는 그런 메시지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에서 말한 그 코로나 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상담진료 데이터 17만 건을 살펴보겠다 이랬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제한적으로 했던 것을 산업에다가 쏟아붓는다. 일단 반칙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국민들에게 이거 사전에 허가 받았는가, 양해 받았는가, 이게 된다는 법이 있었는가, 이 문제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다 놔두고 문재인 씨는 이거 빨리 하고 싶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들어주고 싶고 그래서 조금만 불을 좀 붙여보자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불만 붙이면 돌이킬 수 없는 일로 된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좀 팔짱 끼고 있어도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의료계가 알아서 해야 하겠죠.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비대면 의료, 언택트 의료는 원격 의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 둘이 비슷하기는 한데 살짝 다르다. 이러기도 하고 조금 한눈을 팔고 있을 때는 그게 그거다. 똑같다. 이런 말도 하죠. 이제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달라도 좋고 같아도 좋고 뭐 상관이 있겠느냐. 핵심은 이런 겁니다. 시스템이 의사를 대체한다. 시스템이 지금까지 의료계라고 했던 그 좀 고소득자 이런 직업군들의 일자리를 없애버린다. 이제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건 의료계 문제다 그랬죠. 그래도 국민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이 무식한 삼류 정권이다 하는 데 있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 이걸 밀어붙이겠다 하는데 그들 측에는 이 기술이 없습니다. 문재인 씨가 생각하는 그 주위에 청와대에서 이것을 뭐 대단한 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말하는 그 기술, 그게 세계가 알고 있는 그 기술이 아니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씨가 워낙 이 세뇌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웃는 사람이 좋다, 이런 국민들이다 보니까 지금도 문재인 씨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기가 들리죠. 앞으로도 계속 그런다면 정말 문재인 씨 얘기했듯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그 디스토피아, 망할 세상, 이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념도 없고 신념도 없고, 그런가 하면은 현실적으로 뭔가 추구하는 목적이라도 명확하게 있는가, 그것도 없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류는 어디를 향하는가? 또 인간이 추구하고 가꾸고 지키고 해야 될 그런 가치는 무엇인가? 인간답다는 것,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냥 뭐 한마디로 말해서 진영 싸움이 핵인 것 같습니다. 딱 봐서 저게 우리 편이냐 아니냐, 내가 여기 붙어 있을 때 이익을 주는 쪽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무조건 반대다 그러면은 다 반대하고, 추종한다 하면 다 추종하고, 이게 현실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그러면 이건 정치도 뭐도 여론도 민주주의도 아닌 것이죠. 추종하는 입장에서는 사이비 종교하고 거의 같고, 전체 국민으로 보면은 우민화로 가는 그 적나라한 모습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참 점점 무질서해지고 있다. 그 탄탄하게 각 층마다 요소마다 자기의 몫을 제대로 하면서 그 틀을 지키고 있던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헐거워지고 있다. 그러니 온갖 사고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말이 나와도 거기에 주석이 붙어야 하죠.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말이 애매모호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민화의 징표입니다. 머리 나쁜 원시적인 부족, 그쪽으로 과거로 갈수록 단어가 불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그 졸업장은 많이 있는 우리 국민인데 그 용어를 잘못 쓰죠. 쓰고 있는 말들이 지금 보면 아마도 한 20, 30년 전하고는 다른 뜻으로 쓰고 있다. 변천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 이게 이런 뜻 아니었어요 하는 그 분위기. 무식해진 것이죠. 그 다음에 문재인 씨 같은 경우에는 다의적 표현을 씁니다.
사실 그가 법학을 학이라고 하기까지는 어렵지만 그냥 대학을 다녔죠. 그 법대를 다닐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이런 그 다중을 상대로 하는 공공 언어라든지 법률 언어는 일의적이어야 한다. 누가 봐도 그것은 그 뜻이어야 한다. 이것을 배웠을 텐데 이 부분에서 아주 악의적이다 이렇게까지 보입니다. 똑같은 말을 쓰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뒤집는 것이죠. 그건 그런 뜻이 아니다. 말에 있어서는 정권 따라 말이 달라져서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그거 틀렸다. 이 소리 좀 제대로 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국민의 일꾼인 주제에 목표를 속이기까지 하죠. 대충 저쪽으로 간다고 하면서 자기 손 따라 자기 마음 따라 간다 하는 겁니다. 하여튼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렇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불명확한 것을 마치 명확한 것처럼 문재인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친문들은 그냥 안다고 합니다. 몰라도 안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문재인 씨가 원하는 곳을 가리키면 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명확한 것인데 지들끼리는 명확하다. 이렇게 호도하는 현상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더구나 이번 그 총선이 끝나고 이제 거대 여당이 들어서게 됐죠. 그들은 당연히 독재를 향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곱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북새통을 이룰 겁니다. 이번 뉴스에서 보듯이 그들은 난 놓고 기억자라고 안 하고 난 놓고 첫 번째 자음 이럽니다. 비대면 의료, 언택트 의료가 원격 의료는 아니다. 비대면 의료를 제한적으로 양성화를 하겠다. 근데 우리말이 점점 더 이상한 외국어 같지 않습니까? 영어 아니어도.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새로 만들고 있다. 그 단어를 새로 만들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참 머리 나쁜 자들에게 의사결정, 국가 의사결정을 맡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환을 당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좀 똑똑하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의료계 사람들 아닙니까? 그 똑똑하다는 의사들이 이런 수법에 넘어가니까 이게 참 코미디라는 것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백악관에서 마스크 쓰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언론에서 말이 많았죠. 그런데 확진자가 나오니까 백악관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결정을 했다. 이제 그러면은 저번에는 왜 그랬느냐, 저번에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말이 많겠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그러면 아마 이럴 겁니다. 청와대에서 나서서 그거 매뉴얼 따라서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법이 됐든 뭐가 됐든 갖다 붙이면서 결국 변명을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땠는가? 누가 이 마스크 쓰라고 지시했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내가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안 썼죠. 이 간단명료한 내가 지시했다. 이 말이 원래 책임지는 자가 해야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그게 사실은 이런 뜻이었다. 나가고 나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말이 틀렸다. 이렇게 해석을 덧붙이고 논란이 일어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럴 때 어떤 심플하다 하는 그 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불명확하고 모든 것이 애매하다. 그런 것이죠.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뜻대로 되는 일은 없죠. 그런데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보통 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의 기술적인 한계, 그 선을 넘어서까지 하라고는 안 한다. 또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몰랐던 것까지도 책임지라고는 안 한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세상 모든 일이 하다 보면 이제 정말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죠. 문재인 씨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가 마치 무슨 선지자처럼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물론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뒤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완벽하게 뒤처리를 하겠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애초에 그 소리를 하는 게 문재인 씨 머리가 나쁘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근거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재난이 생겼든지 경제가 나빠졌든지 또 전쟁에서 패전을 했든지 이제 이런 경우에 내가 잘했어야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또 상황이 그렇게 돼서 못했다 이번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책임지겠다. 정 안 되면은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 이제 좀 과거 같으면 그러죠. 처음 대통령이 될 때 이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런데 문재인 씨를 보면은 그 책임을 필사적으로 안 지려고 한다. 또 그 비난, 사실은 무시무시한, 결국은 누군가가 총알을 날릴 수도 있는 그 증오까지 불러일으키는 그럴 수 있는 비난, 그걸 감당할 수 없어 보인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 환상에 빠집니다. 그리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죠. 스스로 사기당하고 그 상태에서 국민을 사기치는 것이다. 이 감당 못하니까. 모든 것이 이 능력이 안 되는 자들에게 정부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여기에서 출발한 겁니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참으로 딱합니다. 책임질 줄도 모르고 심지어 항복을 할 줄도 모른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하고 능력이 없는 자는 어려운 일을 안 맡기는, 이것이 국민이 제대로 일꾼을 쓰는 길이다.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고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무슨 정신병에 걸린 그런 상태가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편가름을 하면서
한 번은 이쪽 편이, 한 번은 저쪽 편이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이런 트라우마 상태, 여기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거기에 대응하는 국민의 모습이 건강하게 보이지 않는다. 또 상당수의 국민들이 내가 원해요, 내가 불편해요,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같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은 좀 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누구도 여기에 바른 말을 하지 못할 정도, 그런 것이 광우병, 또 세월호, 문재인 씨가 또 계속 여기에 불을 지르고 있는 과거사 사건들, 이 모든 것을 보면은 결코 건강하지 않다. 함께 살자는 짓이 아니고 반 나눠서 죽이고 남으면 또 반 나눠서 죽이고 이렇게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인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이 다 트라우마 상태이고 트라우마 환자 상태이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이 아니고 더 상처를 헤집어서 좀 더 슬프고 좀 더 아프고 그러면서 좀 더 증오하고 이러고들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지금은 적폐청산이나 또 과거에 누가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이거보다 우선 우리 전체 국민이 제정신을 차려야 하겠다. 한국 내에서 이렇게 서로 물어뜯고 일시적인 승리,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밖에서 한국을 통째로 다 먹어치울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먼저 정신 차려야 한다.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씨를 좀 심하게 두들겨 패고 좋은 것은 좀 빨리 쫓아내고 이렇게 해야만 국민들이 좀 빨리 정신을 차리겠죠. 이번에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